안녕하십니까. 아메리카 파이낸셜 수석부소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7월 2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요. 월스트리트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알파벳 애플이 주도했고요.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본격화됩니다. 한편 재무장관 베센트가 연준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10가지도 좀 정리해봤고요. 쉐어포인트에 대한 해킹 공격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데 이것도 잠시 후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드디어 지정 자석제 전면 도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함께 하시겠고요. 지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올라와 있는 것이 미 주요 지수들입니다. 석유 가격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금값,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암호화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상승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중심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투자자들은 무역 관련 소식을 주시하면서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S&P 500 지수는 0.5%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 지수는 0.7% 올라 두 지수 모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3%, 13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승을 겨리는 것은 주요 기술주의 강세였는데요. 알파벳은 2% 이상 급등했고 메타와 애플도 각각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무역 이슈 역시 시장의 주요 변수를 작용했는데요.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은 어제 인터뷰에서 8월 1일을 관세 납부 확정 마감일로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8월 1일 이후에도 협상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6%, 1.5% 상승하면서 주간 기준으로도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지난주 얘기입니다. 반면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 마감했었죠.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본격적인 실적 어닝 시즌의 방향성에 쏠려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62개 중에 85% 이상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분기 전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5%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대형 기술주 중에서 알파벳과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큽니다. 팩트셋의 존 버터스는 이들 7개 기업이 2분기 평균 14%의 순이익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나머지 S&P 500 구성 기업 493개는 평균 3.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크 말렉 시버트 파이낸셜 최고 투자 책임자는 S&P 500이 실적 시즌 초입부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번 실적 시즌에서 커다란 실망이 없다면 시장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편 웰스파르고가요, 어제 고객들에게 보낸 노트에서 아마존, 구글, 익스피디어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략적인 매수 유망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구글은 검색 수익과 유료 클릭 수 증가의 가속화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웹 트래픽 증가, 미국 여행 수요 회복은 여행 기술 회사인 익스피디아의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는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을 가늠할 중요한 시기로 특히 기술주와 소비재, 항공, 자동차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미 일부 기업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며 증시를 견인하고 있고요. 이번 주 발표 결과에 따라 향후 투자 심리와 시장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는 오늘 인터뷰에서 연준, 즉 페더럴 리저브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건물 리노베이션을 넘어서서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연준이라는 기관 전체를 살펴보고 이 기관이 성공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만약 이게 연방항공청이고 이 정도의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네, 이 발언은 최근 백악관과 중앙은행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죠. 한편 베센트는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요. 그는 연준 의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해임을 제고하도록 설득한 인물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그전 금리를 대폭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연준 의장이 누구든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금리 문제에 대해 베센트는 인플레이션이 대부분 완화된 만큼 연준이 통화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공포를 조장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거의 인플레이션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연준은 지난해 12월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했으며 이는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내리는 짧은 완화 사이클의 종료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모기지 금리와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상승했는데요. 시장 전망에 따르면 연준은 오는 9월에 다시 한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주목해야 할 10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입니다. 우리가 핀테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핀이죠. 핀테크 기업 블락이 오는 수요일에 S&P 500 지수에 정식 편입됩니다.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에 합성하기 때문에 핀이 되겠죠. 즉 기술을 활용해 금융 서비스와 제품을 혁신하거나 새롭게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핀테크 기업은 스마트폰 앱, 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해 은행 결제, 송금, 투자,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더 쉽고 빠르게 편리하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우리가 쉽게 아는 카카오페이, 페이팔 뭐 이런 것들이 핀테크 기업이 되겠죠. 블락은 소상공인을 위한 코인 오브 세일, 즉 포스 시스템 스퀘어와 송금, 투자, 거래, 직불카드 발급 등 다양한 금융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 캐시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로 버라이전입니다. 버라이전이 2분기 실적에서 예상치를 웃도는 달러 22의 주당 순이익과 예상보다 강한 에비타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조정 순이익 전망치를 기준 0.0에서 3%에서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EBITDA가 뭔지 잠깐 살펴보면요.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자입니다. 회사가 본업으로 벌어들인 순수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BITDA는 회사의 영업 실적과 현금 흐름 상태를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쓰이는데 호라이즌이 예상보다 강한 이 EBITDA를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One Big Beautiful Bill Act. 트럼프의 빅 뷰티풀 빌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새 법안이 대규모 지출을 촉발해서 경제와 소매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인데 소비자 위축 우려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도어대시와 우버에 관한 얘기인데요. 분석 기관에 따르면 도어대시 목표 주가를 210달러에서 265달러로 우버는 95달러에서 110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둘 다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각각 배달과 차량 호출 시장의 강자가 되겠죠. 다섯 번째는 세랍타 테라퓨틱에 대한 얘기입니다. FDA가 근육병 치료용 유전자 치료제 엘레비디스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면서 주가가 지난 금요일에 36% 급락했고 이후에도 8% 추가 하락했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뉴스 조금 전에 봤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환자 사망 사례 3건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애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애널리스트 벤 라이츠는 애플이 AI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AI 검색 엔진 인수와 같은 과감한 움직임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클레이스가 유나이티드 렌털스 목표가를 565달러에서 620달러로 올렸고 매도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캐터필라는 335달러에서 383달러, 커민스는 381달러에서 387달러로 목표가를 올리면서 보유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건설하고 중장비 업종이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주식 리서치와 자산운용 투자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 있는 투자회사 베어드가 아마존 목표 주가를 220달러에서 244달러로 상향하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타겟에 관한 얘기인데 바클레이스가 타겟을 보유해서 매도로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가 91달러로 유지됐습니다. 매출 부진과 고객 충성도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데 대신에 오프라인 유통업체 코스코와 TJmax를 추천했습니다. 자,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업 소프트웨어 쉐어포인트에 대한 실제 해킹 공격이 발생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당국에 따르면 인증 없이 시스템에 접근해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심각한 취약점으로 이미 공격자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부 버전의 보안 패치를 배포했지만 쉐어포인트 2016은 아직 취약하다고 하는군요. 이번 공격은 클라우드 기반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제외가 됐습니다만 온프레미스 서버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수천 개 기업과 기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우스웨스트가 지정자석제 전면 도입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정자석제 도입으로 사우스웨스트가 2025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비타, EBITDA의 8억 달러, 2026년에는 에비타의 17억 달러를 추가로 달성할 목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우스웨스트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보셔야 되겠고 경쟁 항공사와의 수익성 격차를 해소하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